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안녕하세요. 꿈과 힘이 솟아나는 소사 FM 제니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소사 마을 주민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소식들이 오고 가고 있나요? 가정마다 좋은 이야기로 가득한 오늘이길 바랍니다.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럭우럭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짓누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안으로 닿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짝사랑.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릴 분은 소사마을 해설사로 활동 중이신 캔디님이십니다. 캔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캔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예, 지난 10월 25일 소세마을기획단 약칭 소마단이 2019년 전국 도시재생 박람회 주민 참여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순천을 다녀온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아, 순천까지 가려면 거리가 좀 있을 텐데 그렇죠. 아침 일찍 출발하셨어요? 네, 오전 7시에 약속 장소에 모여서 출발했습니다. 아,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순천까지요? 네. 네네. 가는 길은 어땠나요? 아, 그래도 가을길이 너무 참 여행 같고 좋았습니다. 좋은 예. 분들과 같이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아, 몇 시쯤 도착하셨어요? 12시 조금 넘은 시간에 순천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럼 순천은 아마 음식이 어떤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일까요? 우리가
점심시간에 도착을 해서 아직 행사 시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점심을 먹고 가는 순서를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된 식당으로 갔더니 겉에서 볼 때는 자그마하니 그냥 뭐 보통 그냥 식당이었는데요. 들어가니까 정말 명성대로 하나하나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한식 뷔페였어요. 아, 네. 예. 네, 수십 가지라서 어떤 것을 뭐 특별하게 얘기 드릴 수가 없네요. 아, 순천은 꼬막 비빔밥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꼬막 비빔밥은 맛은 보셨나요? 하도 가지수가 많아서 제가 꼬막은 선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혹시 점심 드실 때 뭐 에피소드나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셨어요? 네. 좀 아침 일찍 출발하느라고 다들 아침들을 조금 못 드시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네네. 12시가 넘고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땅에 도착하니까 막 환성을 지르면서 굉장히들 입맛에 맞으신다고 너무 맛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막 2번씩 3번씩 폭식을 했어요. 네네. 근데 단 한 사람 정말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아, 그분이 누구셨어요? 저도 굉장히 즐겁게 식사를 그냥 저 먹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배가 불러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단장님이셨어요. 오늘 발표를 맡으신 단장님이셨어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아, 그러게요. 그래서 가는 내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될수록 많이 긴장을 하신 모습이었어요. 아, 그 식사가 끝난 뒤에 대회가 있었나요? 네, 1시 반부터요. 아, 네.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저는 그냥 이 해설사 수강 새내기로서 그냥 이런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근데 순천 땅에 도착하면서 여기저기서 정말 각 지역의 대표들이 이렇게 대표팀들이 와서 내리고 모이는데 그리고 그 행사장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행사의 규모와 막 이런 거에 정말 놀랬고 내가 이런 데를 오다니 하고 정말 참 기뻤습니다. 아, 전국에서 모인 팀들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전국 그 팀들이 도나 광역시에서 또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지역 대표로 저희는 이제 소마다는 경기도 최우수상으로 자격으로 최우수상 수상 자격으로 경기도 대표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엄청 흥분되고 긴장되셨겠어요. 네. 1시 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진행자가 이제 무대에 오르고 저희는 3번째 발표자로 순서가 정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쟁쟁한 팀들이 문화유산과 막 많은 자원들이 있는 지역들이 정말 쟁쟁하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작은 부천시에 경기도의 부천시에 그것도 소사에 크게 뭐 소사 복숭아 해도 현재로는 뭐 복숭아 나무도 볼 수 없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네네. 그 자리까지 갔는데 과연 우리 단장님이 어떤 발표를 하실까 너무 긴장되고 설레고 궁금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3번째 드디어 식사도 못 하신 단장님이 네. 이제 나오셨어요. 그런데 첫 포문을 여시는데 저희는 정말 기가 살았어요.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원고도 보지 않으시고 발표를 하셔서 어떤 내용? 이제 소사 마을 해설을 그 프로그램을 갖고 나가셨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속성과 전문성과 잊혀져가는 그런 자원들을 개발하셔가지고 5년 동안 발로 다 일일이 뛰시고 깨알같이 다 저기 하고 탐색하고 또 동네 어른들한테 다 검증을 받으시고 네네. 이렇게 하면서 마을 지도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또 마을 주민들 경청회도 열고 해서 또 이거를 그냥 그렇게만 하는 걸로 사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나아가서 학교 수업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마을 알기 네네네. 알기 그 수업에까지 들어가게끔 이렇게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끌어가시는 그 과정을 발표하셨어요. 참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었겠네요. 네. 그럼 총 전국팀은 몇 팀이나 참가를 했어요? 전국에서 16팀이 참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1부 8팀, 네네. 2부 8팀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결과가 참 궁금한데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좋은 소식이었나요? 아, 예. 그리고 그거에 네. 앞서서 결과에 앞서서 네네네. 정말 우리 소마단 소사 마을 주민들이 정말 품격 있게 그 지루한 시간을 네네네. 우리 발표 끝났다고 해서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품위를 지키고 앉아서 다른 팀들도 응원을 응원하고. 굉장히 열렬히 해주고 네. 그래서 참 심사위원들도 그걸 참 이쁘게 봤나 봐요. 네네. 그리고 내용도 너무 구성도 탄탄하고 하니까 이제 심사 집계를 하는 동안 네.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긴장도 풀고 이제 좀 물 한 모금씩 마시고 네네. 이제 심호흡을 하고 기다렸더니 이제 장려상 6팀, 아. 최우수상하고 대상이 6팀이었어요. 네네. 그날의 최고의 상이 이제 대상인데 네. 그래서 장려상 6팀을 발표하는 한 팀 한 팀 발표할 때마다 저기 안 불려야지 안 불릴 거야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최우수상을 발표하겠거니 했더니 진행자가 네. 장난스럽게 예. 대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대상 한 팀 한 팀 하는데 대상 5팀 부를 때까지 소마단이 안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최우수상도 좋다. 아, 그러나 기왕이면 대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네. 그러고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6번째 대상 중에 대상 오. 소마단이 불린 거예요. 오, 너무 축하해요. 그때 감격은 말할 수가 네네. 없어요. 네. 네네. 아, 엄청 감동받으셨겠어요. 네. 너무 축하드리고 참여하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그냥 시상이 이렇게 될 때 좀 더 높은 상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나니까 그동안 소마단의 단장님과 몇몇 분의 소마단 지킴이들의 노고와 열정과 그 팀워크가 참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전국 도시 재생 박람회를 통해서 도시 재생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네. 그건 뭐냐면 마을에 대한 애정과 네. 그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에 밀려서 네네. 구도심들이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데 그 주민들이 그래도 소통과 화합으로 살기 좋은 마을,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네네. 그 노력하는 게 도시 재생의 예. 취지라고 아. 그걸 저는 그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참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구나. 예, 네,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정말 저도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오늘 듣게 됐는데,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다른 건 없고 짧게 제가 네네. 구호가 있습니다. 아. 구호를 외치면서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선창하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주세요. 변화하는 소사마을, 변화하는 소사마을, 찾아오는 소사마을.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신 캔디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좋은 소식들을 정말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사마을 해설사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과 저희 지역을 알리는데 보람된 소사마을 해설사 분들의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도 난 너를 조금만 솔직해도 난 너를 그렇게 아파하도록 너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쓸쓸한 눈으로 다만 웃고만 있었지. 헤어져도 난 너를 매일 또 이별해도 난 너를 꿈이래도 난 너를 정말로 끝이래도 난 너를 한 번만 용기 내도 난 너를 그렇게 아파하도록 너를 이렇게 눈물 짓도록 다시는 다가가 참아 안을 수 없었지. 이대로 더 있으면 이대로 머무르면 너를 더 사랑할 것 같아. 난
난 너를 이젠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는 듯 돌아서도 난 너를 이미 넌 꿈이래도 난 너를 정말로 끝이래도 난 너를 이번 소식은 소사동에 사시는 이가원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원 시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에 대해서 혹시 오늘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제 처녀 시집, 첫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11월 2일 날이요. 아, 그 해화동 해화주민센터에서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그러면 이번 시집 출판회를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요. 출판을 하시게 된 동기나 에피소드, 특히 애착이 가는 시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시집을 내려고 준비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좀 더 다듬고 더 좋은 글을 내고 싶어서 미루고 했어요. 그런데 네네. 이제 첫 시집을 출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이제 제가 그 안동에서 모신 도일 스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네네. 그 스님하고 인연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스님도 글을 이제 시를 쓰시고 계셔서 3집 출판 기념회를 며칠 앞두고 이제 스님께서 저한테 출판 기념회 낭송하고 노래하고 연주를 부탁을 하셔서 네네. 통화를 좀 자주 하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스님께서 가온보살도 이제는 책을 내야 되지 않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화 중에. 그동안에 계속 시를 쓰고 계셨군요. 그렇죠. 아, 네. 그랬는데 이제 저는 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년에 내도 되고 내후년에 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달력을 넘기면서 보니까는 11월 2일이 제 생일날이더라고요. 달력을 넘기다 보니까. 네네네. 그때가 9월 중순쯤 됐는데 그래서 스님 제 출판 기념회 제 생일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딨겠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이제 제가 정말 달력을 다시 한번 이제 넘기다 보니까 제가 태어난 날이 우리 때는 다 음력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음력으로 제가 10월 6일인데 양력으로 11월 2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양력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태어날 때가 11월 2일이었어요. 네. 그게 뭐 60년 만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하는 그 정도로 귀한 날이래요. 아, 음력과 양력 양력이 생일이 예. 같은 날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평생에 한 번이나 그 오는 날이잖아요. 귀한 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준비는 제가 시 제목만 이번에 바꿨어요.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는 다 제가 준비를 해놨었는데 네. 이제 몇 개가 바뀐 시도 있고 빠진 시도 있고 최근에 쓴 시를 몇 개 이제 넣은 부도 있고 그러는데 시 제목을 이제 저는 노젓는 하늘 바다로 정했는데 네. 그 평설에 쓰시는 교수님이 일부 제목이 민낯으로 초대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더 좋다. 그 바꿨으면 좋겠다. 노젓는 하늘 바다를 일부로 하고 민낯으로의 초대를 시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 몇 분하고 제가 상의를 했더니 그 교수님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민낯으로 초대가 훨씬 좋다. 그래서 이제 시 제목을 민낯으로 초대로 바꾸면서 그 시가 사실은 없었어요. 써놓은 시가 없어서 그 시를 이제 갑자기 며칠 만에 써야 되는데 사실은 안 써졌어요. 네네. 제목을 정해놓고 쓰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정해놓고 쓰면 잘 안 써졌어요. 그냥 제가 몇 줄 쓰다가 이 시 제목은 뭐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민낯으로 초대를 정해놓고 쓰려고 하니까 정말 난감하고 한 줄도 안 써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유 그냥 쓰지 말을까. 근데 이제 시 제목에 시가 없으면 좀 그렇거든요, 사실은. 아, 대표시나 무제시. 대표시인데 민낯으로 예, 예. 초대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쓰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한 3일을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소래산을 한번 갔다 왔어요. 네. 미영 씨하고 같이. 오, 네. 소래산은 아니고 소래산까지는 안 가고 이제 그 군인 부대 있는 데까지 갔다 와서 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3일 만에. 그래서 민낯으로의 초대 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완성을 해서 그게 이제 완성작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될까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시의 매력이 뭘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가온 시인님은 시를 쓰시면서 시의 매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 시의 매력이 어디에 있으셨어요? 글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부터 시를 잘 쓰진 않고 네네. 시를 좋아하긴 했었는데 네. 제가 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제가 좀 예. 감성이 좀 풍부했나 봐요. 아, 느낌적으로도 네. 감성이 풍부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하늘이 예쁘다 그러면 네네. 그냥 아 하늘 참 예쁘다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운전하고 예. 가다가도 네네. 차를 세워놓고 쓰고 뭐 어디를 가든 그 단어든 뭐 한 줄이라도 시상이 떠오르면 써놓고 그걸 이제 그 저는 좀 잠을 일찍 자는 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새벽에 3, 4시 뭐 4, 5시쯤 일어나면 그때 제일 잘 써지고 네네. 글을 그때 많이 썼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다듬고 하다 보니까 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제가 애착이 가는 시는 네네네. 2부에 있는 시인데 가장 짧은 시는 아니고 좀 짧은 시예요. 은방울꽃이라고. 네네. 이 시를 최초에 쓴 시예요. 아. 인천대공원에 가서 이 시를 쓰려고 3년을 걸쳐서 갔어요. 오. 은방울꽃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첫 해에는 너무 늦게 가서 져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또 너무 안 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갔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 또 가니까 그때는 정말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시를 쓴 건데 이제 제가 단순해요. 예. 그래서 사람을 잘 믿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올인하시는? 남녀노소 그 친구든 남자든 이성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냥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가 좀 그 너만 보여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은방울꽃이라는 그 시에서 너만 보여. 네. 아. 근데 이제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옆에 누가 주변을 뭐라고 보지 않고, 해도. 내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상처도 받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래도 이 시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 조금 이제 상처를 받다 보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사람의 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가 많이 애착이 가요. 아, 그냥 최초로 그렇게 살고 예. 싶어요. 네, 최초로 아, 쓴 시 은방울꽃의 네. 마지막 시구가 너만 보여. 네. 너무 노래 가사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시를 뭐 공모전에 내서 출품한 작품이랄지 그런 시들도 있나요? 예, 제가 최근에 2019년에 구름이라는 시를 서울 지하철 안전문 창작시 공모전에 네네. 제출을 했었는데 그 시가 당선이 됐어요. 네. 이 시도 그렇게 긴 시는 아닌데 이 시도 2부에 있는 시예요. 아, 근데 이제 2020년에 어디에 붙여진다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직은 어디에 이 정해지진 시가 않았어요. 예, 그럼 될지는 꼭 모르겠어요. 예. 그때 정해지면 제가 네네. 어느 말씀드릴게요. 지하철 4호선, 1호선 예. 몇 번의 시가 이제 쓰여질지 꼭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 출판회를 하시면서 출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뭐 고마웠던 분들이나 뭐 이렇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이제 제가 그동안에 봉사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아, 네네. 여러 단체 문학 활동에도 봉사를 많이 했고,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구치소, 교도소에 이제 봉사를 많이 해서, 사실은 그 재출판 기념회가 저처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도. 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줄을 섰어요. 그래서 아. 많이 잘랐어요. 그 사회자분이 그날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정말 많이 잘랐어요.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아, 그래서 그분들을 다 초대를 하려면 초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아. 제가 그만큼 한 사람도 계시고 한 단체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제가 갚아야 될 빚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좀 성황리에 잘 했다고 많이 칭찬을 받았어요, 사실은. 예.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출판 기념회에? 이제 그 민낯으로의 초대 제목 시를 제가 낭송을 하고 네네. 또 이제 하모니카 보시는 선생님이 배경음악을 깔아주시고 연주를 직접 해주셨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색스폰 연주를 하고 있어서 네네. 우리 그 동호회 선생님들께서 다 참여를 하셨고 또 같이 이제 그 봉사 다니시고 하시는 오카리나 선생님이라든지 가곡 선생님이라든지 무용하시는 선생님이라든지 네네네. 또 팸플롯 하시는 선생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정말 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 네. 정말 너무 출판한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세요? 그 이제 시는 계속 써야죠. 그래서 네네네. 1집을 냈으니까 2집, 3집 계속 더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죠.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지금까지 그 봉사를 해오면서 살았는데 그 봉사를 저는 20대 때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20대에 국악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뭐 20대 초에 꼬마가 뭐 국악을 노래를 아주 뭐 잘하진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네. 목청이 좋다고. 통 올림이 참 좋으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그 조상현 국악하시는 선생님하고 네네. 박동진 선생님하고 오. 같은 무대를 섰어요, 사실은. 멋져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인간문화재감이다. 어. 이런 말씀을 듣고 전주 대사슴 놀이에도 찬조 출연을 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여자는 결혼을 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집에서 이제 특히 우리 엄마가 고지식 하셔가지고 네네네. 이제 결혼을 하면서 다 접었죠. 네네. 다 접었는데 그때 이제 20대 초에 음성 꽃동네에 네.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40대였고 우리는 20대 초였는데 우리들을 데리고 같이 가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처음에. 네. 따라갔는데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이 이제 미용실을 하시는 원장님이셨어요. 네네. 여자 단장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은 가셔서 그분들 머리 손질 다 해주시고 우리는 한복 입고 가서 노래 부르고 무용하고 뭐 춤추고 이렇게 이제 봉사를 했어요. 근데 네. 네.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저는 못하게 됐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아련한 꿈들, 추억 이런 것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네. 내가 50이 되면 애를 키워놓고 지 갈 길을 가면 다시 그런 봉사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50이 돼서 이분도 미용실을 하시는 분인데 미용실 언니가 여기 소사동에 봉사 하시는 단체가 있는데 네네. 전속 가수를 구한다고 한번 가보자. 너 노래 잘하니까 예.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따라가서 제가 노래를 한 2곡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뭐 안 놔주시는 거예요. 네. 봉사단 전속 가수 해달라고. 그래서 가수를 이제 그냥 뭐 가수가 아니라 그냥 요양원에 이제 봉사를 같이 다니면서 어느 날 그냥 그 색소폰 소리도 좋고 이래서 배우게 됐고 이렇게 해서 20대 때 했던 이제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 체력이 되는 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 네. 소사동 주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가원 시인님의 삶을 위해서도 나눔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오늘도 그댈 맴돌았죠. 어제보다 표정이 좋아요.
뭉쳐 보였었나요? 하마터면 그대 부를 뻔했죠. 마침 목이 메여와 소리 낼 수 없어. 기억하나요? 이별한 날 냉정했던 내 어설픈 모습은 그렇지만 난 내내 그리워만 하다. 이젠 그대를 매일 찾아가는 걸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어. 그대의 따뜻한 두 눈을 바라볼 수 있게. 언젠가 내가 지쳐버리면 남는 건 기억 속에 그대뿐. 내겐 있는 것보다 그댈 간직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젠 하루가 짧아졌죠. 하염없이 바라만 보다 보면 나의 하루는 빠르게 저물어가고 오늘 본 그대 떠올리며 잠들죠.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어. 그대의 따뜻한 두 눈을 바라볼 수 있게. 언젠가 내가 이번 소식은 빼꼼님이 전해주실 건데요. 빼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은 좀 개인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네, 제가 부천시 어머니 합창단 그 소속인데요. 네네. 부천시 어머니 합창단 정기 공연이 내일이죠. 어, 11월 7일 목요일 7시 30분 네네.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가 돼요. 아, 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힐링하러 오시고 놀러 오시라고 또 전해드립니다. 혹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정기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꽤 네. 긴 시간 준비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5부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네네. 너무 또 놀래지 마시고요. 아, 너무 길다고 놀래진 마시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예, 예. 1부는 저희 모차르트 그 대관식 미사를 할 거고요. 네네. 2부는 특별 출연은 하신 우리 오케스트라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네네. 또 이제 연주를 해 주실 거고요. 예, 예. 3부는 저희 이제 가곡 4곡을 부를 거고요. 아, 또 네 번째는 부천 유스카이에서 또 특별 출연해 주셔서 공연 어린아이들이 예쁘게 해주실 것 같고요. 네네. 마지막으로서 이제 저희 노래 4곡 더 해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몇 회 정기 공연인가요?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28회네요. 28회네요. 제28회 부천시 네, 정기 어머니 연주회. 합창단 정기 연주회 내일 성황리에 끝나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전 개인적으로 네네. 정기 공연이라는 걸 처음 해봐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입단한 지 1년 됐기 때문에 네네. 1년이 조금 덜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긴장도 되면서 네네. 또 기대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데 그래도 우선 중요한 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네네네. 잘 성황리에 저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사주민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릴 꼬꼬댁님을 모시겠습니다.
꼬꼬댁님.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도 꼬꼬댁님 같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활의 지혜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그 집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치약을 여러 종류로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요.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해서 치약을 한번 파봤어요. 어떻게 파보셨나요? 치약을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네네. 그 제가 과일 말리는 그 기계가 있었는데 그게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때가 너무 찌들어서 그거를 퐁퐁이랑 섞어가지고 닦았는데 너무 놀라운 게 새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치약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치약을 계속 한 3일에 걸쳐서 계속 그 자료를 찾아서 봤더니 치약이 참 무서운 제품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 치약의 불편한 진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네네. 치약이 모두가 의약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치약이 의외 약품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약품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로 분류되어 있냐면 세제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치약의 주 성분을 보면 연마제라 그래서 진흙의 일종인 돌가루를 넣어서 만든대요. 네. 그러면 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당신의 잘못된 치약의 선택이 치아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치약의 주성분을 보면 예. 세마제라고 그래서 그 제가 그랬잖아요. 연마제가 또 다른 이름이 세마제라고 쓰는데 이 주성분이 돌가루를 넣어서 그 광택을 내게 하고 치석을 제거하게 한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계면활성제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샴푸에도 들어있고 그 비누에도 들어있는데 예. 이 계면활성제가 영어로 말을 하면 네. 나온일 황산 나트륨이래요. 네. 이게 들어있어서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치아를 파이게 하는 주 성분이 계면활성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재료가 있는데 습제라는 게 있는데 수분과 고체를 섞이게 하는 성분이 습제이고 향을 나게 하는 향제, 맛을 나게 하는 감미제, 그리고 착색제, 방부제, 그리고 약제가 들어있는데 약제라 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방치약이라 그래서 뭐 네네네. 감초나 이런 걸 많이 들어있는 주겸 치약, 대표적인 그런 치약. 거를 성분을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강한 세마제를 쓰면 치아가 심하게 파여서 그 우리가 비 오고 나면 그 흙탕길을 가면 네. 차가 지나는 그 자국이 난 것처럼 네네. 치아가 보이지 않게 그게 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세마제가 들어있는 제품을 골라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치약의 주 성분을 보면 살충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네. 이 살충 성분이 뭐냐면 계면활성제라는 거예요. 예. 이 계면활성제가 뭐를 죽이 쓰느냐? 여러분들이 다 경멸하고 싫어하는 바퀴벌레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치약을 짜놓고 바퀴벌레를 넣었는데 바퀴벌레가 15분 안에 다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충격적이죠. 네네. 그래서 그 우리가 양치를 하고 나면 맛있는 게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양치한 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또 먹게 되잖아요. 네네. 특히 양치를 한 후에 신맛이 들어있는 오렌지나 귤은 사과나 이런 그 음식물들은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면활성제가 우리의 미각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칫솔질을 하고 난 다음에는 30분이나 1시간 후에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하루에 3번, 하루에 2번 양치질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를 1년에 1,500번 정도를 우리가 칫솔질을 왔다 갔다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한 80으로 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우리가 계면활성제를 세마제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충격적인 거죠. 네. 그래서 다음에 치약을 구입하실 때 네. 세마제나 연마제가 들어있는 제품을 피하는 게 좋다. 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서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흰 운동화의 때나 네, 네. 그리고 옷에 묻어있는 립스틱 네. 그리고 반지 세척, 플라스틱, 스텐 이런 모든 그 제품들을 치약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으로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세제 네. 화이타이 예, 예. 그걸로만 알고 있는데 치약도 그 세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치약을 고를 때는 네. 성분 표시를 꼭 확인하고 그쵸. 골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마제가 몇 프로 들어있는지 네, 그리고 네. 계면 활성제가 몇 프로 들어있는지 아. 이거를 꼭 확인을 하는 습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치아는 어떻게 닦느냐? 네. 치아 자체만을 닦는다. 아. 그래서 보통은 잇몸까지 닦아주라고 그렇게 하시던데. 예, 예. 그래서 연마제가 너무 세니까. 아, 네. 그래서 사이사이를 닦는다. 네. 그리고 잇몸을 꼭 닦는다. 예. 씹는 면을 닦는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꼭 닦는다. 아,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뭔가요? 안 닦인 부분을 정확히 닦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한다. 네, 치간 칫솔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칫솔로 해결되지 않는 네. 것들을 치간 칫솔로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을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물 칫솔질을 한번 해봤어요. 네. 다 닦여요. 정말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치약이 없어도 네.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거품을 많이 나게 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거품이 안 나면 샴푸질도 할 때 네. 거품이 안 나면 왠지 깨끗하지 않는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느낌 때문에 더 많이 쓰고 네. 더 많이 거품을 내기를 원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량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치약을 아. 정 사용하고 싶으면 예. 우리가 콩알 알죠? 콩알. 네네. 그 완두콩 크기를 꼭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치약을 사용할 때는 완두콩 크기의 네, 치약. 콩알만큼의 네, 그래도- 사용량을 쓰자. 예, 그래도 그 안에는 그 계면활성제나 네. 연마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닦인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커피나 전통 음료를 먹었을 경우에 치아가 누래지잖아요. 네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아, 오늘 그- 네. 우리 누가 사오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훌륭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바나나. 바나나 껍질. 네. 바나나 껍질 그 보면 우리가 하얀 부분을 네. 긁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문지르면 네. 치아가 정말로 하얘지더라고요. 아, 그럼 치약 대신 바나나 껍질로 그렇죠. 칫솔질을 하는 게 또 좋은 네. 한 방법이겠네요. 네, 그래서 치아가 희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치약을 잘 선택을 해서 네네. 건강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부천 어머니 정기연주의 소식 알려주신 빼꼼님과 생활의 지혜 꼬꼬댁님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쌀이 울 조가마다 살구꽃 피고 저녁 하늘 붉은 노을 물들임 곳에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꿈과 힘이 솟아나는 소사마을 FM 모든 소식을 여기서 마치고요. 환절기, 목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어린 시절 나를